농마트. 최근 우리나라의 날씨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도 밤엔 쌀쌀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싹이 올라와야 할 시기에 작물이 움츠려들거나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싹이 올라와 생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화나 결실 시기에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지 전망과 작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남부지방의 가뭄기간은 227일로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최장기간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가뭄이 해소된 후 봄과 가을의 이상 고온 현상,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 변동 등 양극화된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짐으로 봄꽃이 빠르게 개화하였고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낮았던 날의 기온차가 큰 기온 변폭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온도 상승, 일조 감소, 가뭄 증가 등이 농산물의 수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수의 재배지는 점차 북상하고 있으며 남부지방 기온 상승으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귤나무의 생육 시기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며 병해충의 경우 고추 역병과 탄저병, 양파의 흑색 서금 균핵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자뿔나방은 70년대 후반은 남부지방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최근에는 중북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잡초의 분포 양상은 외래 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들이 증가하고 있고 다년생 잡초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지 영향 전망. 이상기후로 인해 작물의 재배지는 점차 북상할 것이며 21세기 말에 이르면 벼,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배추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양파의 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병해충과 잡초의 발생 및 피해 양상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배 환경 조절 실험과 작물 생육 모델을 이용한 모의 실험 결과 월동 작물을 제외한 벼,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 작물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수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21세기 말에 이르면 벼는 25% 이상, 옥수수는 10에서 20%, 여름 감자는 30% 이상 급격한 수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과수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배, 포도, 부지화 감귤 등의 재배적지는 줄어드는 반면 복숭아, 단감, 온주 밀감 등의 재배적지는 북상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채소의 경우 고추와 배추는 고온 피해가 예상되며 마늘은 한지형은 재배적지가 점점 사라질 것이나 난지형은 재배적지가 북상하여 적지 면적은 증가하고 양파는 고온 조건에서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의 세대수가 증가하고 겨울철 최저기온 상승으로 월동, 외래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식량 작물은 특정 생육 시기에 고온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는 궤경 형성기 고온으로 인한 궤경 발달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잡초는 작물에 비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 조건에서 생육이 왕성해질 위험이 있고 제초제를 이용한 방제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 병해충, 잡초의 발생과 생육 변화를 정량화하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부체계, 재배 시기, 재배 관리 기술, 병해충 및 잡초 관리 기술, 내재 해성 품종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안정 생산 기술. 작물 재배에서 중요한 기상재해에는 동상해, 냉해, 고온해 등 온도와 관련된 재해와 한발해, 수해 등 강수와 관련된 재해가 있고, 태풍, 폭풍 등 바람 피해의 폭우가 동반되는 풍수해로 불리는 재해가 있습니다. 기상재해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작물의 전 생육기간을 통해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큽니다. 먼저 작물이 고온에 약한 이유는 광합성 저해, 단백질 합성 억제, 수분 증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광합성이 저해되어 효소 활성 억제로 인해 유기물 생성이 감소하고 식물의 호흡작용이 활발해져 유기물 소모가 증가합니다. 고온은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암모니아가 축적되고 유해 물질로 작용하여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온으로 인해 증산작용이 증가되어 식물의 수분 흡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위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온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멀칭 등을 통해 토양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관수와 배수, 환기를 통해 식물과 토양의 수분 상태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옷자란 가지나 잎은 제거합니다. 고온 조건에서는 작물은 칼륨의 흡수가 감소되어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칼륨 비료 시용으로 3가지 신장을 억제하고 과실비대 및 당함량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을 40에서 50배액으로 과실 위주로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4-5회 정도 잎에 뿌려주면 일소가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확할 때까지 칼슘이 씻겨 나가지 않으면 과실에 칼슘이 하얗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해충 사전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고온 시기에는 과수의 열과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열과 현상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는 농마트티브의 파카를 추천합니다. 냉해는 저온의 직접적인 노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작물 체내 이온 농도가 높으면 어는 점이 내려가 저온에 강하게 되고 체내 이온 농도는 양분의 질과 양이 결정하게 되며 질소와 칼륨의 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소를 과잉할 경우 웃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저온장애에 취약하게 됩니다. 칼륨은 수분대사 작용 조절 및 환경 스트레스의 내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물 체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저온에 작물이 견디는 힘을 높여줍니다. 또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 비료를 연면시비하여 수세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냉해에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농마트티브의 냉해 전문 특허품인 바이오 레드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배지 전망과 재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물은 고온 시 광합성 저해, 단백질 합성 억제, 수분 증발 증가로 인해 생육이 크게 저하됩니다.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내서성 품종 선택, 멀칭, 적절한 관수와 배수,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탄산칼슘 연면 시비하여 일소 피해를 줄이고 폭염 시 고온성 해충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니 병해충 사전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냉해는 저온 노출로 발생하며 칼륨을 통한 체내 이온 농도 조절이 중요하며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영양제 등을 사용하여 작물의 수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재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